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이슈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4년 반 만에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그리고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이번 한 주 내내 국제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두 사람의 회동은 결국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군사 협력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이번 만남에서 무엇을 논의했는지, 그리고 북러의 군사적 밀착이 국제 외교 안보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다각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외교 안보 분야 취재하는 이준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주요 이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거래가 결국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동북아를 포함한 국제 외교 안보 환경이 또 한 번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지난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4년 반 만에 다시 대면을 했습니다. 각각 핵 개발과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두 사람은 옛 친구라고 부르며 강한 연대감을 과시했습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우려했던 대로 무기 거래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돕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김정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의로운 위협이라 부르며 사실상 군수 지원에 나설 뜻을 시사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 우크라이나 전쟁 판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5년간에 걸쳐 촘촘하게 구축돼온 대북 제재망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한미일 당국은 강력한 경고음과 함께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회담 장소가 우주로켓 발사기지였어요. 네, 그렇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서 정한 장소일 텐데 이번 회동의 목적과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겠죠? 네, 당초 이번 회담은 북중 접경에서 아주 가까이에 있는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예정을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런 예상을 깨고 이 북러 접경에서 직선 거리로만 1,000km 이상, 평양을 놓고 보자면 2,000km 이상 떨어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렸습니다. 네. 북한이 앞서 군사위성을 2차례 발사했지만 연거푸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배경을 놓고 보면 우주 군사위성 발사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김 위원장의 일종의 집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 김정은 위원장은 우주기지에서 러시아 관계자들이 설명에 귀를 세우고 또 로켓 크기, 추력 등을 물으면서 메모하는 모습들도 포착이 됐습니다. 예. 이번 회동에 대한 기대감은 푸틴 대통령도 그에 못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 하면 국제 외교 무대에서 그동안 이 지각대장으로 유명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30분 먼저 우주기지에 도착해가지고 이 김정은을 기다리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또 김 위원장과 우주기지를 시찰하며 옆에서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도 여과 없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건 이번 회담을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각자 무엇을 주고받았느냐일 텐데 이 부분도 그렇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두 사람이 앞으로 전면적으로 협력하자, 북러가 전면적으로 협력을 해나가자, 이런 총론적 측면은 공식화하면서도 또 세부 협의 내용은 비공개로 함구를 했습니다. 일종의 어떤 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 이런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인데, 또 그러면서도 로켓, 군사무기 등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회담 모두 발언 내용 일부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На этот раз, как мы и договорились, на космодроме нашем, космодроме Восточном. Надеюсь, и вам, и вашим коллегам это интересно. 러시아가 지금 그런 패권주의 세력에 맞서서 자기 주권적 권리와 또 안전 이익과 이걸 수호하기 위해서 정의 위협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시정일관 러시아 정부 당신께서 취하시는 모든 조치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해왔고. 네, 김정은이 이번 러시아 방문길에는 또 이 작전, 군수, 위성 분야를 아우르는 군부 핵심 인물들이 동행을 했습니다. 네.
김정은은 또 푸틴과 헤어진 뒤에도 첨단 전투기 생산 시설을 또 둘러봤고요. 오늘은 이 핵 잠수함을 운용하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이 태평양 함대도 방문했습니다. 예. 이 러시아는 이 무기 거래 외에도 식량 또 에너지 그리고 이 북한의 노동자들이 러시아 송출 문제 등도 포괄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살펴볼 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 방문도 초청을 했고 또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를 수락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지난 14일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먼저 보도가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이 보도 직후에 크렘린궁 대변인이 푸틴 대통령도 그 초청을 수락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북하게 된다면 김정일 집권 시기인 2000년 7월 방북 이후에 그러니까 20여 년 만에 방북이 됩니다. 다음 달에는 또 러시아 외무장관이 방북이 예정돼 있고요. 양국 경제 협력이도 조만간 재개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협의 사항들이 아주 빠르게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옮겨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의 이런 행보로 무엇보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무력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러시아 측에선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의식한 듯한 발언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푸틴 대통령 스스로 국제법 틀을 안에서 관계 발전을 모색하겠다. 또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어떤 합의도 위반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들을 곧이곧대로 또 받아들이긴 쉽지 않겠죠. 예. 북한 군부 인사들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 자체가 이미 유엔 결의안을 위반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게다가 북러 회담에 앞서서 러시아가 북한과 앞으로 이 대북 유엔 제재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사안에 발근한 국제문제 전문가는 북러 간의 무기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북핵 개발 저지를 위한 지난 15년간의 외교적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것이다. 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는 없을 거다. 이런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다만 앞서 보신 대로 이 러시아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점은 좀 시사한 점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북러 간의 밀착을 서방 국가들이 대러시아 제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카드로 활용해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대러 무기 제공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이미 북한이 탄약을 이전하는 단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무기들이 1년 6개월째 접어든 전쟁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에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도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국제사회 대응 상황 현재 어떤가요? 네, 한미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일제히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관련 부처마다 메시지를 내고 응분의 대가를 묻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실제로 북러 정상회담 직후에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기업 등 140곳을 무더기 제재 조치를 했습니다. 예. 관련 입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action targeted those engaged in sanctions invasion and those complicit in furthering Russia's ability to wage its war against Ukraine, among many others. 네, 특히 한미일 국가안보실장들이 전화 통화를 갖고 이 안보리 무기 거래 금지를 위반할 경우에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미국의 수출 통제 담당인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이 다음 주 방한을 합니다. 이번 북러 밀착에 대한 한미 공조 또 세부 대응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네, 그렇죠. 분석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네, 중국은 현재까지는 비교적 좀 절제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중국 관영 매체들 보도를 보면 푸틴과 김정은이 만남에 그다지 큰 의미 부여 없이 회담 소식을 간단히 전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예. 본격화된 미중 패권 경쟁 구도를 놓고 본다면 북러의 미국 견제 공조가 중국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 있다는 그런 시각도 있지만 대북 영향력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놓고 보면 꼭 그렇게만 보긴 어렵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국제적 고립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러와 이 공동 운명체를 맺는다는 게
국제적 영향력 확대의 이런 행보에서 본다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거든요. 예. 중국 입장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이해득실을 신중하게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 안에서는 북러 밀착 국면이 오히려 대중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정부는 4년째 중단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올해 안에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이런 방안들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다음 주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세계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현안들을 논의하는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한미일 정상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만큼 북러 공조에 대한 대응 방안들이 논의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준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